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우리 아트센터 관장 이기원입니다. 관장님, 네. 이제 좀 익숙해지신 거죠? 아직 뭐 많이 어색하기는 해요. 저도 많이 어색해요. 네.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아, 같습니다. 그런가요? 뭐 네. 패기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네. 동거와 관련된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 동거에 대해서 아직은 낯설어 해요. 네네.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요. 근데 결혼하고 난 신혼인 경우에도 동거인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특히 재혼 사모님 경우에는 동거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네. 바로 혼인신고하는 것보다가는 네. 이런 동거만 하고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사실혼이라는 단어도 좀 낯설어요. 네. 관장님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했습니까? 그날? 아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했죠. 그쵸. 그러면 사실혼이라 하면 네. 결혼식 올리고 네. 신혼여행 갔다 와서 혼인신고 할 때까지 혼인신고 없이 살았던 것, 네네. 그걸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그렇군요.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신혼여행 기간 동안 사실혼을 거치는 거죠, 사실은. 네네. 네, 그럼 변호사님, 저는 사실 지금도 좀 헷갈리거든요. 동거와 사실혼이 이게 법적으로 같은 의미인가요? 다르죠. 전혀 다른 의미죠. 네, 남녀가 같이 산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요. 네, 동거는 그야말로 한 집에 같이 산다라는 네, 게 동거인 거고요. 사실혼은 같이 살 때 부부로서 결혼할 의사로서 같이 네, 산다라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사실혼은 양가 집안 다 대소사며 명절 다 같이 하고 있고 왕래하고 있고 동창회나 직장이나 친구들 간에 다 알려져 있는 비교적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사실혼인 경우들인 거고요. 네, 동거는 글쎄요,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들만 알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 외에 또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이 또 있을까요? 사실혼 같은 경우에 결혼식을 올렸는지, 그리고 주민등록 같은 장소로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가 집안의 대소사 같이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명절 같이 하고 있는지, 요즘은 카톡 같은데 단톡방 만들잖아요. 네, 그게 가족으로서 들어가 있는지, 네, 그리고 같이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이나 직장에서나 같이 어울리고 사진도 네, 같이 찍고 여행도 같이 가고 하고 있는지, 네,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동거와 사실혼이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의 차이일 뿐이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같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일단 혼인의 의사가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혼과 동거는 완전히 법적으로 네, 다릅니다. 네,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정조의 의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성과 만난다, 네, 그럼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조의 의무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재산분할 또 나눠받을 수 있는데, 동거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네. 동거냐 사실혼이냐를 두고 엄청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실혼이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인정되는데 동거면은 아무것도 인정 못 받거든요. 아, 그렇군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자, 그럼 사실혼으로 살다가 배우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상속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사실혼이 법률론과 차이가 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그거죠. 배우자가 같이 살다가 사망했다, 네. 그러면 상속 불가능하고요. 아, 연금도 못 받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사실혼으로 같이 살다가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죠. 네, 그러면 그 자녀는 사망한 아빠 네. 아니면 엄마의 재산 상속받는 것은 가능하죠. 아, 그렇군요. 배우자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네, 네. 자녀로서는 가능한 거예요. 자녀로서는 가능하군요. 네. 네. 그럼 변호사님, 만약에 기혼자가 외도로 딴 살림을 차렸어요? 네. 그리고 자녀까지 낳고 막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경우도 사실혼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흔히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아니냐라고 하는 네, 경우들 많아요. 네, 네, 그런 소송도 들어들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흔히 하는 축적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집 나와서 네, 다른 이성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아이를 낳더라도 그거는 축적 관계에 불과한 거고요. 아,
두 집 살림인 거죠. 뭐 그렇죠. 남자분이 그럴 수도 있고 여자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법률 용어로 중혼적 사실관계라고 말이 합니다. 어렵네요. 어렵죠. 사실혼이긴 하지만 이 중혼이라는 두 집. 네네네. 이 법적으로 전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네.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요. 아내가 있던 남자분이 네. 결혼 안 한 초혼인데 같이 살자. 네. 나 우리 집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려고 한다.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하면서 생활비도 엄청 많이 주고 뭐 처갓집 다니면서 장인어른 장모님 뭐 처형 처제 처남 정말 잘했어요. 네. 그러면서 5년 동안 살았죠. 재산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재산도 많이 잃었고요. 네. 네. 그러긴 한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집 떠나버린 거예요. 연락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이 경우에 이 여자분으로서 너무 억울하죠. 네. 같이 살았던 5년 동안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네. 재산 분할이라도 받고 싶었는데요. 네. 가능할까요? 네. 말씀 들은 걸로 봐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축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 여자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40년을 산 경우도 네, 제가 네, 만났었어요. 그 경우에 재산 분할 청구 불가능합니다. 네. 위자료 청구도 못하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경우도 사실은 사실은 아닌가요? 우리 생각하기로는 사실혼이죠. 네. 그렇지만 법에서는 네. 사실혼과 법률혼 분명히 나누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법률상에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과 사는 경우에 네. 아무리 오랫동안 살고 그 네.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아까 같은 사례의 경우에 그 여자분은 그럼 어떤 보상도 못 받는 건가요? 당연하죠. 법률혼도 사실혼도 아니니까요. 네. 오히려 본부인으로부터 네. 손해배상 청구 당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해야 됩니다. 다만 자녀가 있잖아요. 둘 네. 사이에. 네. 그렇다면 그 자녀는 아빠가 출생신고를 해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아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서 네. 아이를 그 호적에 네. 옛날 이름으로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이 19살 될 때까지 양육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 네. 아빠가 사망한다면 네. 이 아이는 자기 아빠니까 그 네. 아빠로부터 상속은 받을 수 있죠. 상속. 그렇지만 이 아이 엄마의 나는 본부인이 있는데 네. 그야말로 축적관계처럼 살았던 거 아니에요. 두 집 살림.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 여전히 하나도 못 받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못 받는 거 당연하고요.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로 도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처럼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아무런 법적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Now? 누구와? 리 변호사가 있는 나우에서 만나요.